예. 예, 오늘은 2023년 1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죠. 아침 한 10시 정도가 되었는데요. 요즘 날씨가 제가 살고 있는 그 경기도 부천 그 중동에도 날씨가 좀 포근합니다. 날씨가 포근하지만 여전히 이제 겨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이제 움츠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골장의학과 골장 체질 도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손님들에게 그 골장 친구사와 골장 적구사의 실력을 가지고 그 손님들에게 그 이렇게 치유 테라피도 하면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틈틈이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였죠. 뭐 길게는 제가 한 17살 때 부터 사이에 눈 뜨기 시작해서 그 오늘날까지 이제 내년이면 약 60에 이제 들어가는 세월 동안에 꾸준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살아오면서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할 때가 힘들고요. 고통스러운 것은 돈이 없어 갖고 쪼달릴 때, 예, 한때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주머니에 지갑에 많은 짜리를 넣어가 있었던 시기가 없을 정도의 약 한 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가 매우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때는 새우깡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 역시도 생활인의 자세로서 가장인의 역할로서 기본이 되고 규범이 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한때는 그 공과금 전기를 요금을 못 내서 그 옆집에 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요. 오르동에 옆집에 그 빌라에 청각들이가 살고 있었는데 전기를 끌어 가지고 한 며칠간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신혼 초기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아내가 엄청난 그 고통에 시달리고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역시 옛말에 이러기를 그 어렵고 힘들 때 만나서 아기 가져서 그 후손을 낳고 지내면서 어려웠던 그 아내와 부인에게 고마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두 딸에게 항상 그런 말 하는데요. 엄마인데 잘해줘라.
예, 엄마인데 잘해라.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양심불량인 사람은 아니었어. 그때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이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예, 그 돈을 벌어오고 막 뭔가가 이렇게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는 사회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을 날리는 이런데 우리가 다 미쳤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에 이제 제가 막내인데도 막내에 들어가죠. 이제 65년생, 64년생, 뭐 66년생 뭐 이런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는데, 시골에서 크고 자랐던 사람들은 그 베이비붐 세대의 한 6살, 7살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로 보면 한 그 55, 예, 55, 56, 57, 58, 59, 60, 예,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저는 막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치 산책 136번째네요. 오늘 정치 산책 136번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은 정치 산책 136번째 장안의 화제. 지금 그 장안의 화제인 서울의 봄 영화가 이 500만이 넘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뭐 한 일주일도 좀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서울의 봄은 전두환과 노태우, 그 다음에 정우영이와 이런 6사 11기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1979년 10월 26일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이 김정일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그 이후에 12월 12일까지, 예, 약 한 달 보름 동안에 이 신군부 11.2 사태라고 말하는 신군부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마 담았던 영화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1.2 사태는 너무나 잘 알고 11.2 신군부 쿠데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우영이, 장세동이 이런 그 유명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이것을 실무적으로 이끌어갔던 허문도, 허하평이, 허삼수, 그 다음에 김학봉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문도, 허하평이, 허삼수, 삼허를 비롯해서 김학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12.2 사태의 군사 반란에 그러면 대척점에 섰던 우리가 참군인들은 그러면 누군가,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수경사령관이었던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장군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병주 그 특전사령관 를 예를 들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겸사령관이었던 겸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정승화 장군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제목을 장안의 화제 서울의 봄 영화와 영남 명문가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이 영화에 열광하게 되는가, 이 제목으로 이 대척점에 서 있던 이 세 사람을 또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장태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병주라든지, 그 다음에 정승화, 이런 11.2 군사 반란 쿠데타의 대척점에 있었던 이분들도 다 영남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요. 이분들도 다 영남 출신들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유신체제, 소위 말하는 박정희 정권 시대 때는 군부에는 영남 중심의 군인들이 대거 뭐냐면은 주축이 되어서 이런 유지하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군대 내에 한나해를 중심으로 하는 육사 11기생을 중심으로 하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와 같은 이런 주류와,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승화, 그 다음에 장태환이 정병주 같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군 통수권의 기본적인 주류가 되는 것이죠. 정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 통수권자인 최규화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 그 다음에 정승화, 겸사령관 정승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류인데, 신군부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이들이 군대 내의 주류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전두환이, 노태우, 정호영이, 그 다음에 이 장세동이와 같은 이런 이름 있는 군사 쿠데타 주역들을 뭐냐면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대척점에서 있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장태환, 정병주, 그 다음에 정승화 같은 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잘 쓰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짧게나마 제가 시 제목은 향기인데요. 향기. 우리가 꽃이 냄새가 있는 걸 향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향기가 되겠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향기는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인생은 아름다워서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사람도 이곳에 있다. 향기만 머무르지 않으니 불안해진다. 나의 고향, 나의 마을, 나의 생명.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냐면은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향기는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인생은 아름다워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사람도 이곳에 있다. 향기만 머무르지 않으니 불안해진다. 나의 고향, 나의 마을, 나의 생명.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적었던, 제가 글을 적으면은 항상 이렇게 붙여 놓는데요. 요 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읽었던 글을 적었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장안의 화재, 서울의 본가, 영남 명문가의 후손. 예,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11.2 군부 쿠데타 반대에 섰던 장태환이, 정병주, 정승화도 모두 영남 사람이다. 장태환은 영남 자도의 명문가 인동장씨의 후손이고, 정병주는 삼봉 후손인, 삼봉 정도전을 말하는 것이죠. 삼봉 후손인 봉화정씨이다. 정승화는 태어나기는 외가에서 태어나 충청인이라 알고 있지만 영남 김천 사람이다. 정몽주는 연일정씨의 후손이다. 예, 이 정승화가 정몽주 연일정씨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들은 몰락한 지방과 죽음으로 비참하게 살았을까? 그 예로서 이 장태환 장군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장태환 장군은 우리가 안동의 인동장씨인데요. 인동장씨의 유명한 학자가 여현이죠. 여현. 장여광, 장여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태환 장군의 아버님은 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가셨고요. 이 장태환 장군 아버님을 말합니다. 장태환 장군의 아들은 서울대에 다니는데, 이 아들은 저 고향의 산기슭에서 자살하고요. 장태환 장군의 아내는 2010년도에 장태환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2년 있다가 이 아내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태환 장군의 아내인 이병호 여사께서 울부짖었던 제가 그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하여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영모를 꾸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여 한 가정에 아버님은 문을 잠그고 돌아가시고 장태환 장군도 억울하게 지내셨고, 서울대 다니는 아들은 자살하고 이렇게 몰락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11.2 사태에 참여했던 전두환, 노태우, 정승화, 정호용이, 장세동 이런 유들은 우리 사이에 주류가 되어가지고 떵떵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아마 울부짖었던 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아내는 장태환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2년 후에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살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삼봉 정도전의 후손인 이분은 경북 영주 사람인데요. 봉화협회가 바로 영주잖아요. 삼봉 이 봉화정씨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군대에 탄약고에
목매어 죽었다는 것이죠. 예, 물론 그 탄약고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아마 그 군대에 대한 그 항수가 있어서 그랬는지 군대 탄약고에서 이 목매어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승화는 바로 전두환 뭐고 김정규와 중정의 그 안가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되면서 육군대장에서 이등병으로 뭐냐면은 그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2 사태에 또 서울의 봄의 영화의 주역이 되고 있는 이 전두환, 노태우의 정호영으로 대표되는 이 영남 신군부와 대결해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이 억울함에서 이분들은 아마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내면에는 영남 명문가의 명예와 또 군인으로서 그 명예와 또 가문으로서의 신의와 의리,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했던 또 신군부에 대해서 나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패배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장태원 장군의 목소리 실명 실제 목소리에서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명의로 여기는데, 자기는 11.2 사태라는 이 군부 쿠데타에서 그 기회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은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공한 쿠데타를 받드는 오늘날의 우리의 세태에 역사적 정의감은 태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지금 서울의 봄이 이렇게 뭐냐면은 많은 관심을 끄는 것도 바로 이 성공한 쿠데타가 한국의 역사의 주류의 정사에 편입되면서 이들을 두고 우리가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받드는 풍토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영남 사람이지만 영남 사람 중에 항상 어디든지 제가 말씀을 올리기를 영남에도 주류 20%가 있고 비주류 80%가 있다. 호남에도 주류 20%가 있고 비주류 80%가 있고, 충청, 경기, 서울도, 강원도, 제주도도 다 주류 20%가 있고 나머지 80%는 비주류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비주류인 80% 중에서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철학관, 그 다음에 그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마치 주류가 되어서 진짜 양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신군부 쿠데타 세력, 소위 말하는 이런 성공한 쿠데타를 받드는 세태에 우리가 바로 역사적 정의감이 태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뭐냐면 학문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념전쟁, 이념 쿠데타로서 집권한 이 이승만이,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로서 5.16 쿠데타를 자행했던 박정희,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 장수등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신군부 쿠데타, 그 다음에 이번에 합법적으로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킨 이 일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땅에 득세했다는 우리는 이 흔적을 지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워 나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문장에 이런 거를 적었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득세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바로 하게 했던 그 주역들은 누구인가? 제가 이것을 뭐냐면은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바로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미국의 군사 군부에서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미 군정이 우리의 그 독립 운동가의 주류들을 소외시하고 등한시하고 미국에서 공부했던 아주 뭐냐면 파렴치한 이승만이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미군정에 의해서 또 우리의 뭐냐면은 민족 지도자들의 들이 대우받지 못함으로 해서 바로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치 자립적인 자치 자립적인 부분에 우리가 힘입어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미군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념 구테타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어서 16년 동안 집권하게 됐고 쫓겨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윤보선이 그 다음에 장면 내각에 가지고 내각제를 하게 되면서 그 민주화가 잠깐 오는가 싶었더니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그 5.16 군사 구테타 세력들이 또 총칼로 뭐냐면은 이 나라를 뭐냐면은 지배하게 되었고, 이때 장면 총리는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숨었고 윤보선도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바로 하게 했던 위에 책임자들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뭐냐면은 조선시대로 올라가 보면 제가 그래서 선조, 인조, 영조를 거치면서 우리의 오늘날에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굴함과 비열함과 비겁함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가 바로 의주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인조반정 때는 병자호란이라 그러죠.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나고서 청나라의 뜻에 부합하는 삼전도의 권력으로서 대가리 9번 쳐박는 그런 일을 갖게 되었고, 인조도 그 영조도 바로 서인계 노른들의 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총명한 사도세자도 뭐냐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서인계 노른들이 권력을 잡아서 인조 반정 이후에 289년 동안에 한국 그 조선시대가 결국 조선이 망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들도 뭐냐면은 바로 구테타 세력들이 주류가 되어서 한국 사회에 진짜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최규호와 노재현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노재현이는 처음에는 국방부에 숨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미 사령부의 지하벙커에 숨어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국방부로 옮기는 그런 비겁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은 죽을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결국은 그때 그 시기에 어떤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입 다물고 돌아가신 것이죠. 뭐 뻔히 우리는 짐작한 일이지만 바로 최규하 대통령은 형식적이든 형식적이지 않던 강압에 의해서 그 명령체계에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도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윤석열을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을 뭐냐면은 그 임명함으로써 오늘날의 검찰 쿠데타를 발효하게 했던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로 우리 주류 역사의 황국사를 짓밟고 우리의 역사를 어느도다 해서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와 함께 여기에 반대 대척점에 섰던 참군영과 참양반과 참역사를 뭐냐면은 바로 잡을 기회를 우리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뭐냐면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